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마치 우리 짠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에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서 그 비서로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때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얘기들,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는 내내 저는 얼굴 때문에 진짜 돈을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20년 지기 친구인 최혜원 사장님께서 저한테 혜미 너 뉴스킨 쓰면 피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쓸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최혜원 사장님이 권해줘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어떤 거라도 그냥 썼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냥 화장품이 좋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냥 우선 써봤어요. 왜냐면 해볼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마음속에 희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다니까 한번 써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쉽게 선택을 하게 됐고 쓰다 보니까 괜찮았고 저희 친언니가 이 3.3 헬시클럽과 TLINT를 통해서 정말 많이 감량을 했어요.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됐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언니 시집간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 언니를 통해서 소비자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피부가 계속 좋아졌다 나빴다 좋아졌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저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피부가 안 좋으면요 온갖 사장님들께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이거 한번 해봐. 내가 이거 하고 났어. 이거 하면 좋아. 이거를 진짜 온갖 사장님들 다 와서 하세요. 하루는 어느 사장님이 오셔서 크리미 클렌징 좀 발라봐. 이거예요. 하루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알로에겔을 좀 먹어봐. TLINT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세월을 되게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피부에 컴플렉스도 너무 많고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같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늘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피부가 좋은 것들은 내 마음을 절대 몰라 라고 매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원 사장님도 전준 사장님도 피부가 진짜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절대 내 몸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부정이 되게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들이 이겨지고 요즘에 이제 피부가 자꾸 좋아지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신이 나고 하니까 사업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 피부가 결국에는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제 피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결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TLINT 강의도 인바디 강의도 이런 제품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무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요즘에 되게 즐겁게 트레이닝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그룹에 그리고 컨셉님들을 모시고 트레이닝을 하려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게 다들 컨셉들이시면 다들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대답이 되게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몇 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컨셉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좀 인바디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 팀에서 비포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건데 사실 이거 필요 없으시죠? 너무 다 잘 찍으시잖아요. 비포 사진 찍으실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모든 핸드폰에는 이런 격자무늬 있죠. 9칸, 9등분할 수 있는 저 격자무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저 격자무늬의 한 가운데에 그 사람의 턱부터 배꼽까지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의 실패하지 않는 비포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얼굴 비포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비포 사진을 찍을 때도 이 격자 안에 눈, 코, 입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왜 초보 때 우리 초기 사업자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비포는 이렇게 찍고 애프터는 이렇게 찍어서 뭐야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되게 윤곽도 달라 보이고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께 트레이닝을 하실 때 이 격자를 설정하게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저 안에 눈, 코, 입이 들어가게 하면 여기 딱 데콜테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몸 비포 찍으실 때도 저 격자 안에 요 몸통이 들어가면
거의 실패 없는 비포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찍는 사람은 찍히는 사람은 서 있고 찍는 사람은 앉아서 찍는 게 제일 정확해요. 몸 비포를 찍으실 때는. 그래서 사장님이 제 비포를 찍으신다 하면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눈 앞에 카메라를 두시고 내 얼굴 정면에 카메라를 두고 찍으시면 거의 실패 없는 비포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한 1m 정도가 제일 정확해요. 요 정도 떨어진. 그래서 1.1m에서 한 1.2m 정도.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찍히시는 분들은 반드시 머리 묶고, 그거 아시죠? 비포 사진 찍을 때 뭐 액세서리 하고 나중에 진짜 엄청 이상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액세서리 최소화로 하고 반드시 머리를 묶어서 목선이 나올 수 있도록, 목이 뒷덜미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비포 사진을 찍어 두셔야 나중에 비포 애프터 비교하실 때 아주 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저기 뒤에 와 있는데 이 옆모습 찍으실 때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포 사진 찍으실 때 옆모습을 찍으실 때 팔꿈치를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대부분 그냥 팔꿈치를 올리세요 하면 그냥 이 상태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 팔꿈치가 이 뒷 라인을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잘못 찍으면 이 팔꿈치가 이 뒤로 와서 이 뒷 라인이 안 보이게 찍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옆태를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허리가 아니라 손을 조금 골반 정도에 올리도록 하고, 자, 찍을 때 이 사람 팔이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앞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 이 실루엣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 없는 옆모습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 비포 사진을 망치는 이유가 저놈의 팔꿈치가 뒷라인을 다 가려서 잘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분 반드시 신경 쓰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랑 등 라인이 비교가 확실히 돼요. 이런 비포 사진 다 갖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가 확 돼요. 진짜 많이 빠지셨죠?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지금 더 많이 빠지시고 있고, 네. 지금 2세트째 하고 계시고, 체지방이 10% 감량되셨고요. 기름만 10kg 감량되셨어요. 90일 동안. 그래서 이 기름만 10kg 빠졌다는 걸 이분이 인식하지 못해서 저희 박지훈 그룹장님께서 이분에게 특명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실감이 안 되면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 기름, 하얀 기름 있죠? 하얀 기름 10kg만 모아갖고 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10kg 보여주라고 그 기름만 그렇게 10kg 빠지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비포를 우리는 이런 비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비포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포 사진 찍으실 때 이 비포 사진을 나의 사업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재산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사진 찍으실 때 잘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인바디 교육을 시작할 건데, 인바디 다 재보셨죠? 네. 네. 다들 본인의 체지방률 알고 계시고, 그쵸? 체지방량 알고 계시고, 지금 몸 상태 전부 다 파악되시죠? 인바디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봉을 잡고 발바닥에 맨발로 쓰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요. 몸 전체적으로. 갈바닉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몸 전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저 기계 자체에 8가지의 점이 있거든요. 측정되는 그 점들의 차이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전류를 통과시켜서 전류가 잘 통하면 수분이 있는 거고, 그쵸? 전류가 안 통하면 수분이 없는 거겠죠. 전류가 잘 통하는 건 근육, 전류가 안 통하는 건 지방, 이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바디와 흡사한 회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인바디 이런 체성분 측정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인바디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이 사용하는 체성분 기계는 이 인바디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국내 회사예요. 네, 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인바디 자체를 티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보건소라던가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계 가끔 보면 인바디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비교해 주시면 되고, 우리 갈바닉도 다 똑같은 갈바닉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바디를 볼 건데 셀프 측정하시는 방법은 뭐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다 아시죠? 여기 회원번호 입력하시면 누적돼서 그래프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인바디를 측정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거 공복 상태 오전에 항상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10시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측정을 했으면 다음날 10시, 그 다음날 10시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생리 때에 맞춰서 체지방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잰 것과 오늘 오후에 잰 것과 체지방률이 2~3%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식사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먹은 물에 따라서, 기타 등등등등 너무 많은 조건에 의해서 체지방률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비교를 원하시면 같은 조건에 같은 시간을 지켜서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바른 자세로 이런 자세로 찍으시면 안 되겠죠? 네 맞아요. 옛날에 저희 팀이 이런 자세로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 중에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아주머니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는 거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되고, 지금 인바디를 보시면 이건 20세의 인바디고 이건 61세의 인바디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40살이 넘게 나지만 결국 비슷한 그래프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바디 그래프고요. 거기다 이렇게 C자가 꺾여 있어요. 다들 인바디 종이 가지고 오셨죠? 네. 인바디 종이 피고 같이 한번 볼게요. 골격근이랑 지방 분석, 위에 말고 이 밑에부터 볼게요. 골격근이랑 지방 분석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체중, 골격근 양, 그 다음에 체지방 양, 킬로그램으로 나타내 있는 건데, 잘 보시면 이 체성분 분석의 위에도 근육량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골격근 양이 있어요. 똑같은 근육인데 두 개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기는 33kg고 여기는 18kg잖아요. 그쵸? 두 개 뭐가 달라요? 골격근 양은 실제로 내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나타내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근육은 내 내장 안에도 근육이 있고, 내 심장 안에도 근육이 있고, 내 혈관 안에도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근육을 합한 양인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 몸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게 제지방이고, 제지방에서 무기질을 뺀 게 근육량이고, 근육량에서 단백질을 뺀 게 체수분이고, 요렇게. 요거는 아시죠? 자, 우리의 근육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과 단백질, 체수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체수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근육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 근육량이 적어. 이 근육량이 이렇게 점 같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른 비만. 점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체수분도 낮겠죠. 근육량이 적으면 체수분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체수분이 많다고 근육량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근육량이 없으면 체수분 양은 평균 범위보다 작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이건 우리가 삼겹살 생각하면 하얗고 빨간색이랑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하얀색 지방을 이 체지방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기름 덩어리죠. 자, 보시면 체지방률은 본인의 체중 대비 체지방, 진짜 기름 덩어리의 양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 때 체지방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사에서 다이어트 할 때 물만 빼죠. 체지방량이 변하지 않죠. 근육만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체중이 줄어들었어. 체중은 줄었어요. 체중은 줄었어. 근데 체지방량이 그대로야. 체중이 줄었다는 건 무언가 몸에서 빠졌다는 뜻이죠. 물이나 근육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률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높아지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 TRIT가 본사에서 우리가 체지방 양을 가지고 측정해서 이 결과를 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자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사에선 다 체중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주자. 그리고 인바디 분석해 주시잖아요. 이제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체중하고 혹시 매직이 있나요? 체중하고 여기 있다. 저 체중, 골격근, 체지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체중, 골격근, 그 다음에 여기 체지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예를 들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네. 이거 잘 보이네. 잘 나왔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체중이 50kg예요. 그러면 골격근량이 1kg 늘고 체지방량이 1kg 줄었어. 그러면 체중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골격근량은요 부피가 요만해요. 근데 체지방량은 부피가 이만해요. 거의 2배 차이예요. 제가 좀 오버해서 그리긴 했지만 2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는 바뀐 게 없지만 요만한 게 붙고 이만한 게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이즈가 줄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소비자한테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똑같이 그림을 그려요. 여기다 얘는 요만하고 얘는 이만해요. 여기 플러스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되면 얘는 변한 거 없죠? 그래서 체중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라고 엄청 크게 써놔요. 그래서 사이즈로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드려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건 40대 남자분의 인바디예요. 자, 보시면 이분 인바디를 보니까 어때요? 완전 일자죠. 그리고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도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그램. 얘는 15kg, 얘는 33kg. 2배죠. 근데 점이 같잖아요, 지금. 부피가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래대로 하면 얘는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요. 얘의 절반, 그쵸? 근데 똑같은 점을 가르치고 있죠? 부피 차이가 2배 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자의 그래프를 가지신 분들은 어때요? 몸이 실제로 봐도 통짜예요. 몸이 그냥 통짜예요. 실제 비슷해요. 이 인바디를 보고 그걸 나누실 수 있어요. 제가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C자들 대부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다시 이런 C자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자에서 점점 B자가 되게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자의 그래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실제로 봐도 몸이 통이에요. 통짜로 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 우리 이제 근육별 부위 분석 보면 이 세포 외 수분비랑 이제 요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 세포 외 수분비 나와있죠. 도대체 저거 뭔데? 세포 외 수분비 저렇게 막 부위별로도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나와있잖아요. 제 기준이 되는 수치가 0.380에서 0.385까지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80에서 385까지는 정상이야. 그럼 그거보다 작아. 지금 적죠? 그리고 이분은 탈수예요. 탈수. 물을 평상시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럼 385를 넘어가. 390 막 이렇게 나와.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긴 적고 여긴 높아. 390이야. 그러면 다리에 부종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다리에 부종이 있으시네요. 다리가 자주 부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오랫동안 상담하지 않아도 얘를 보면 이 수치를 보고 이 사람은 다리가 붓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삼각을 아셔야 돼요. 저 위삼각은요 인바디 770에만 나오는 모델이에요. 자, 인바디 맨 위에 보시면 그 사람 이제 나이, 회원번호 나이 어쩌고 쭉 나오는 맨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여기에 인바디 770 써있죠? 저게 인바디를 측정한 그 모델 번호예요. 인바디 770이라는 모델은 인바디에서 출시되는 모델 중에 가장 고가의 모델이에요. 근데 올해 970이 나왔더라고요. 올해
뭐야 우리 770 받았는데. 네, 우리 770보다는 970이 나왔더라고요. 걔는 바꿔달라고. 하이엔드급이래요. 원래 770이 최상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5성급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대학 병원들에서 실제로 770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보건소라던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270, 370이에요. 570도 되게 높은 거예요. 570도 보기 힘들어요. 거의 다 뭐 270이거든요. 그래서 저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한 티업거리예요. 저 770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혹시 인바디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가격? 아무도 가격은 검색 안 해요. 2천만 원 넘습니다.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원래 3천 얼마였는데 970이 나오면서 약간 떨어졌어요. 네, 3천만 원이 넘는, 한 대 3천만 원이 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티업거리고, 저 위상각 있죠? 저 위상각은 770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위상각이에요. 이제 970에도 아마 나오겠죠? 근데 770 밑으로는 저 위상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위상각이 뭐냐면요, 내 세포막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포가 안에 꽉 차 있어. 물방울이 막 탱탱해. 막 그 공처럼 탱탱해. 그러면 무언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 얘를 탕 하고 튕겨낸단 말이에요. 이 튕겨내는 각도를 위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빵빵해. 그러면 팡 하고 튕겨내겠죠. 숫자가 커요. 근데 쭈글쭈글해. 다 빠졌어. 그럼 어때요? 이렇게 튕겨내겠죠. 튕겨내는 힘도 작겠죠. 그래서 저 위상각이 4에서 9 정도가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환자를 만나지 않잖아요. 대부분 정상인들은 4점대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저분은 어때요? 6.7이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6.5 이상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6.5 이상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 숫자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의 항산화 지수가 높다. 세포막의 건강도가 높다. 더 쉬운 말로 면역력이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스스펜이라던가 티알라인티라던가 라이프팩 같은 걸 드시고 나면 제가 좋아져요. 저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5세의 가정주부신데, 그 위상각 아까 세포의 수분비 보여드렸죠? 그리고 요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때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체 부종이 있으신 분이죠. 늘 부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몸을 가운데로 갈라서 양쪽의 대칭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짝다리를 많이 짚고 있다거나 다리를 꼬는 게 습관인 사람이라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어. 그러면 이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팔, 오른다리보단 이 아래쪽에 불균형이 심하겠죠. 이분은 특히나 다리를 다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저 수치가 이 밑에 퍼센트 말고 킬로그램에서 0.1 100g, 그러니까 0.1 kg 이상 차이 나면 이 사람은 몸이 비대칭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0.1까지는 차이 안 나죠? 6에서 5.9잖아요. 0.1까지는 차이 안 나죠. 근데 이게 0.1 이상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은 비대칭인 거예요. 몸이. 그러면 한쪽 다리를 덜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안 서 계시죠. 거의 이렇게 서 계시죠. 그리고 특히 뭐 미용하시는 분들이나, 그쵸, 캐시어 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다 짝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분은 한쪽 다리를 다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체도 다르죠. 자, 이분은 50견 때문에 한쪽 어깨가 안 올라가시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편한 팔만 쓰시겠죠. 그러니까 근육이 자꾸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치를 보고 이 사람의 양쪽 몸 상태가 대칭이 안 맞으면요, 살이 잘 안 빠져요. 네?
네네. 양쪽 대칭이 안 맞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교정, 필라테스 같은 교정 운동 같은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33세 여자분이시고 직장인인데요. 자, 57kg인데 골격근량이 19.3이죠. 아마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뭐 C자는 말도 안 되게 꺾여 있고, 그쵸? 57kg인데 지금 체지방률 몇 프로예요? 36.5%예요. 그럼 36.5% 정도면 고도 비만이에요. 그쵸? 근데 57kg니까 고도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너무 심각한 마른 비만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 57kg의 몸무게를 19kg가 매일 이고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내 57kg의 몸을 19kg가 매일 지탱하면서 이고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때요? 힘들어요. 저녁이 되면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고 기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저 밤 되면 빨리 지치고 마른 비만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당신의 몸은 57kg인데 하루 종일 57kg를 19kg가 이고지고 다닐래니 얼마나 힘들겠냐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 BMI 지수는 그냥 키 대비 몸무게예요. 체지방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키 대비 몸무게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BMI를 이렇게 보면 그냥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체격인 거예요. 보통 체격. 체지방률이 36%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MI는 서양인들한테는 좀 적합할 수 있지만 동양인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키로수가 1kg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그래프가 2배 가까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분은 33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장 지방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 내장 지방 단면적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 몸을 이렇게 배에서 배꼽을 기준으로 반으로 갈라서 엿각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 단면적을. 이 단면적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이 얼만큼 껴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자, 서양인들은 살이 찌기 시작할 때 지방이 축적될 때 피하 지방부터 생겨나요. 그러니까 피부 밑으로 지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쉐린 있죠. 타이어. 그 하얀색 유령 그림 같은 거. 그 마시멜로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그렇게 살이 쪄요. 하지만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부터 생기기 때문에 거미형으로 살이 쪄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미형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빠도 거의 거미 인간 수준이에요.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거미 인간 수준인 분들 되게 많죠.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나왔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미형들은 병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이 33세이기 때문에 나이 33세에서 쭉 타고 올라갔을 때 내장 지방이 지금 이 100을 수치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이 100 밑에 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칸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에요. 100을 넘어갔어. 지금 100을 넘어가서 까만색 있죠? 고위험군이에요. 야, 너 큰일 나. 너 병 생겨. 근데 이분이 이걸 뚫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많아요. 이걸 뚫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곧 죽을 예정이다. 자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큰일 나요. 큰일. 아주 큰일 나는 수치예요. 이 까만 종까지 넘어가서 여기까지 막 올라가.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아주 높은 질병에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1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이 사람은 33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몸에 문제가 많다는 걸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막 이러죠. 그런 말 듣고 들으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지만 인바디를 들여다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바디를 내가 볼 줄 알고 분석할 줄 알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때요? 몸에 전체적으로 근육이 하나도 없죠. 몸에 근육이 진짜 없죠. 19kg의 근육을 이렇게 논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 논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지금 본인들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의 그림이 요렇게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위에는 괜찮고 하체가 이렇게 아니면 하체는 이렇게 되신 분들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하체 비만. 요렇게 되면 뭐? 상체 비만. 아, 상체가 발달하셨네요. 아, 하체가 발달하셨네요.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체형을 어느 정도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근육별로 나와 있는 거지만 이건 체지방별로죠. 그러니까 얘랑 그래프에 그게 거꾸로겠죠. 오른팔, 왼다리 여기가 더 나와 있고 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진짜 상체 비만. 거꾸로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얘가 줄어들어 있어. 그러면 하체 비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똑같구나. 이렇게 이걸로 체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세포 내, 세포 외 수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요 체수분이에요. 이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이 체수분 수치거든요. 근데 이 세포 외 수분비가 내가 폭식을 해서 갑자기 살찌신 분들 있죠. 그 살이 서서히 쬐끔씩 이렇게 찐 게 아니라 정립하듯이 찌시는 분들 말고 갑자기 막 폭식해가지고 갑자기 몸무게 팍팍 늘어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 세포의 수분비가 굉장히 높아요. 표준 범위보다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폭식을 하시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복부 지방률 있죠. 저 복부 지방률은요, 내 골반 둘레 대비 내 허리 둘레예요. 다시 저기에 나와 있는 복부 지방률 저 숫자는 골반 둘레 대비 내 배의 둘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서양인들은 제가 골반이 작아서 자꾸 서양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골반이 커. 그럼 상대적으로 배 둘레가 똑같아. 또 골반이 크면 저 숫자가 낮게 나오겠죠. 다시 거꾸로 골반이 작아. 배 둘레 똑같아. 골반이 작아. 그러면 제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골반이 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무기질 있죠. 저 위에 무기질이 뭐예요? 칼슘, 뼈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체액 속에 녹아있는 칼슘뼈 플러스 내 진짜 치아와 뼈의 무게. 그러니까 저 무기질이 높으신 분들은 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 통뼈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튼튼해요. 마른 비만이시고 몸이 여리여리 하시고 하신 분들은 저 숫자도 굉장히 작아요. 낮아요. 그리고 뭐 결석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은 저 숫자가 표준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셔야 돼요. 결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파트너 사장님 남편분이 결석이 생기셨는데 그래서 결석을 부실 수 없는 사이즈로 커져가지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결석이 단면이 5cm가 넘어가지고 부실 수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관을 뽑아서. 근데 그분의 인바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체수분은 너무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 넘치는 건 무기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체액 속에 녹아져 있는 칼슘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쌓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석회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 드시는 걸 진짜 잘 드셔야겠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정자 사장님께서는 지금 3.3 헬스클럽을 지금 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실제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TR라이트를 전달하고 3.3 헬스클럽을 전달하고 TR라이트를 전달하실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 이 사진을 넣었고 저 이 사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외모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이 그냥 사진 한 장으로도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다가 이 쫄쫄이 같은 옷을 입고 이 사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이 사진 말고도 되게 사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TR90 3.3 헬시 클럽이기 때문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고 이게 진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둘 다 참 용됐죠? 둘 다 사람이 점점 되고 있어요. 네, 이 인바디 제가 늘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인바디 실제로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이나 몸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한테 혹시 보여드린 적 있으세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같은 사람의 인바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이 20kg가 빠졌는데 그 20kg가 진짜 순수하게 기름만 빠진 거잖아요. 그 삼겹살의 그 하얀색 비계만 20kg가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골격근이 줄지 않았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TR90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분 사진을 보여드리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별로 괜찮은데? 막 이러잖아요. 이분 애를 넷을 낳은 분이에요. 출산을 4번 하신 분이에요. 이정자 사장님도 출산을 4번 하신 분이시고 이분도 출산을 4번 했는데 괜찮죠.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애프터 사진 보면 누가 다리를 찢어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다리를 누가 찢어놓은 것 같잖아요. 정말 많이 감량하셨고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달라지고 있고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분은 60kg였고 제가 인바디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가장 다이어트에 니즈가 있으신 분이 요 정도 몸무게잖아요. 66 반. 그거 아시죠? 7788은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66 반이 최고의 니즈가 폭발하는 시기죠. 66에서 66 반으로 넘어가고 있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사장님 저 10kg만 빼주시면 제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래서 10kg 빼봅시다. 10kg 안 빠졌죠? 체지방률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10kg 안 빠졌지만 몸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이해시키고 사이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걸 이해시키고 지금 44 입어요. 44. 지금 44 입어요. 저보다 더 말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5kg밖에 감량이 안 됐다니까요. 남들이 뭐 5kg 애게 이러잖아요. 왜냐면 우리 솔직히 맘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쫄쫄 굶어서 2kg, 3kg 빼는 거 쉽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운동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감량하신 거고요. 지금은 더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인바디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근육량도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려요. 내가 체중이 늘어나면 생각해보세요. 91kg를 32kg가 이고지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3배를 이고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골격근량이 생존을 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고 분명히 통통한 것 같은데 인바디를 재보니까 근육량이 많아 막 이러시잖아요. 그 근육이 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근육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육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 진짜 생존을 위해서 생겨난 근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반에 근육의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바디는 근육 자체, 우리 소고기 생각해보세요. 소고기에 마블링처럼 하얀 기름 많이 껴있죠. 그 마블링처럼 생겨있는 하얀 근육을 인바디는 근육으로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감량이 되기 시작할 때 실제 그 하얀색 덩어리부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
사이에 있는 그 마블링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치 인바디는 근육이 축소된 거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니네 근육량 손실 없다며 근육 줄었잖아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셔야 돼요. 마블링도 근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처음에 네가 빠진 건 근육이야. 근육이 빠진 거야. 왜냐면 네 근육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근육이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생겨난 거죠.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이야. 근데 이런 분들 운동을 딱 끊으면 막 미친 듯이 살이 찌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운동 요요잖아요. 운동 요요는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운동 요요를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근육량이 높아요. 근데 이분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잘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근육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운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저렇게 근육량이 높은 건 이 근육이 퀄리티가 좋지 않은 근육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분이 90일 동안 열심히 해서 10kg 감량하셨죠? 골격근량 1kg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대신에 몸에서 식빵이 19개가 식빵이 9개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표현하는 식빵, 이만한 식빵. 이만한 식빵 하얀색 덩어리가 9개를 덜어낸 거예요. 사이즈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지방률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고 내장 지방이 줄면서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거든요. 여성분이시고 근데 이 친구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살이 미친 듯이 찌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통통했지만 점점 살이 쪄서 저를 만났을 때는 거의 컨디션이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콜레스테롤 약이라던가 고혈압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저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약은 당연히 끊으셨겠죠. 당연히. 자, 인바디 교육은 우선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인바디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부위별 근육에서 네. 하체가 이렇게 높으면 하체 비만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근육인데도 하체 비만이라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부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지방도 많아요. 하체가 발달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체가 발달했다. 상체가 발달했다. 우리 비만이라고 표현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하체 근육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근육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여기가 더 나와 있고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죠. 얘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지 않아도 하체가 발달했구나, 상체가 발달했구나, 하체 비만이구나, 상체 비만이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부위별 근육 분석 보면 0.1kg의 차이가 있으면은 비대칭이라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신체 균형 평가라고 여긴 없는데 여기 본사건 없는데 저희 측정하는 거에는 있거든요. 상하체 비대칭. 상하체 비대칭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요? 그 체크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균형이 아닌데 여기 또 균형으로 체크되고. 그러니까 수치라는 게 사실 되게 미묘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거 두 개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0.1 차이 난다고 해서 한쪽 팔은 이만하고 여기는 조그맣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100g의 고기 근육이면 양이 되게 적거든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상에서.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습관을 그냥 판단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짝다리 많이 집어? 혹시 뭐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 다리가 아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물어볼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 신체 균형 평가가 불균형이었다가 네. 균형으로 잡히면 네. 좀 더 이제 속도 빠지는데 그럼요. 훨씬 그러니까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다이어트 감량이 잘 안 돼요.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균형인 상태로 맞춰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교정 운동 같은 것들,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많이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55세여서 네. 0.1kg 미만이었는데 차이가 네네. 비대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대칭 아니고요.
0.1 이하. 아까 보여드린 건 0.1이 안 넘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상체는 근데 여기 요 숫자요? 비대칭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분은 지금 0.1 차이는 안 나지만 0.9 차이 나죠? 네. 맞아, 0.09 차이 나잖아요. 하체는 아니고. 하체는 아니고, 네. 근데 하체는 많이 부어 있잖아요. 이분은 한쪽 발목을 다치셨고 오십견이 오면서 어깨를 못 쓰셔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부종 근데 왜 불균형인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불균형인데 왜 살이 안 빠지냐고요? 불균형인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게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몸의 상태가 안 맞으면 힘 주는 것도 달라지고 근육을 쓰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종 지수가 높으신 분과 위상각이 낮으신 분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시면 이게 좋아지신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부종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갈바닉도 권해주실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의 평상시에 물 먹는 습관 같은 것들을 잡아주실 수 있겠죠.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몸이 하루아침에 변할 것 같으면 티알라이트를 왜 90일 동안 먹겠어요, 그쵸? 위상각은 이 사람의 항산화제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 습관을 바꾸고 잠 습관을 바꿔야 빠르게 좋아져요. 네. 위상각이 낮으면 흡수율도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체수분이 엄청나게 낮은데 분명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랑 상관없어요. 부종과 이 위에 있는 체수분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바디 체중될 때 그때 시점으로 만약에 우리가 만 나이가 생일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네, 분사도 그게 바뀌어 안 바뀔걸요? 제가 알기로. 생일 지나니까 바뀌던데요. 생일 지나면 바뀌나요? 그거로 많이 차이가 나. 그게 언제가 바뀌었어요? 나 지금 41세로 계속 하고 나이가 30세 한두 살 차이 나는 걸로 수치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크게 바뀌진 않은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한테 훨씬 더 보수적이긴 해요. 인바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조금 더 젊게 해놓고 측정하는 것과 나이를 많게 해놓고 측정하는 거랑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체지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 치고 이 사람 20대니까 근육량이 많아야겠죠. 50대보다는. 그래서 수치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지? 어쨌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수치가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 살 차이 때문에 막 크게 숫자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 생일 지난 것 때문에는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 여기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아무 데서도 질문을 안 하시니까. 네네네. 또 질문하세요.